특히나 연예인분들이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죠? 김연아, 전지현, 송승헌, 하정우, 그리고 박명수 씨의 아내인 한수민 씨까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스타벅스 하나만으로. 하지만 최근 스타벅스의 효과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스타벅스의 큰 문제점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물주분들의 가장 큰 고민 혹시 뭔지 아세요? 공실 아닐까요? 맞습니다. 공실입니다. 좋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진짜 몇 달 혹은 반년 이상 빈 상가를 바라보면서 속을 태우는 그런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그런 건물주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스타벅스 같은 우량 임차인만 정말 건물에 있으면 안정적인 임대료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연예인분들이 스타벅스 건물주가 됐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죠? 김연아, 전지현, 송승헌, 하정우, 그리고 박명수 씨의 아내인 한수민 씨까지. 특히 한수민 씨는 스타벅스 재테크의 전설이죠. 한수민 씨는 방배동의 오래된 건물을 89억 원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시킨 후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무려 173억 5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긴 거죠. 스타벅스 하나만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스타벅스만 들어오면 대박이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최근 스타벅스의 효과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들이 매각하기가 어려워지고 건물주분들의 수익이 되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타벅스 건물주분들의 현실과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건물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좀 파헤치고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 그리고 임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사항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건물주가 스타벅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본사에서 직접 그 들어갈 건물의 주변 상권을 낱낱이 분석을 하고 수익성이 판단이 된 경우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임대료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고정 임차를 주는 게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쉐어하는 방식입니다. 매출과 연동돼서 수수료 방식이 쉐어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출이 높을 때는 임대료도 늘지만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스타벅스가 많아질수록 내 건물 스타벅스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수익도 당연히 추락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이러한 수익 구조 방식이 과연 안정적인 모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은 없고 차임이 매월 순매출의 14%로 한다. 부가세 별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DT 지점마다 이렇게 수수료율과 내용들이 좀 살짝씩 다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가 건물주들에게 매출의 15에서 16%를 임대료로 지급했지만 최근 들어서 본사가 점점 이 임대료 수수료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매장의 경우에는 14% 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산을 해볼 때 한 최소 10에서 많게는 13, 이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 수준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적용된 평균 임대 수수료율을 계산을 해보면 아까는 과거의 수수료율이 15에서 16%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는 수수료율이 10에서 12%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약 1280만 원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말은 과거 대비 현재는 약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500만 원이 줄었어도 1,3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그런 임차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대로변에 입점합니다. 네. 그 상가의 가격이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정도 한다는 뜻인데요. 네. 이런 좋은 상가 입지에 월 임대료가 평균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매 가격이 높은 것 대비 매출이 낮아지게 되면 받는 임대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상가의 수익률은 3%도 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유치하는 순간 우량임차인이라는 타이틀은 달게 될지 몰라도 건물주들의 실속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최근 조금 다른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임대인들의 수익이 조금 더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버디패스 때문입니다. 이제 버디패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에서 월 정액 구독방 서비스인데 고객들이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은 커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독료가 임대료에서는 계산해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매장의 월 매출이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버디패스 가입자들의 구독료 결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즉 임대인은 스타벅스 전체 매출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구독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료 수익은 전부 본사 몫이 되는 거고 임대인은 작아진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돈 되는 거는 조금 더 벌고 안 되는 거는 줄이자라는 것이죠. 신세계 그룹 내에서 좀 다른 계열사들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돈 되는 스타벅스에 조금 더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우량 임차인이라고 생각한 스타벅스의 발목이 잡히게 된 셈입니다. 근데 정말 스타벅스의 큰 문제점은 이렇게 건물주가 스타벅스를 유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자리만 임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완벽한 매장의 상태를 임대인, 즉 건물주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일반 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평당 최소 25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250평 매장 기준이면은 약 6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DT 같은 500평 정도의 매장인 경우에는 무려 12억 5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기료, 설비,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하고 나면 250평 매장은 무려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 8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500평 정도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16억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경우에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스타벅스의 요구에 맞게끔 올리고 이런 신축 건물의 인허가 비용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최소 6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스타벅스 온리, 그러니까 스타벅스만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스타벅스만을 위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나가고 나서는 재임대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만의 그런 전용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스타벅스 DT 매장에 교촌치킨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드라이브스루에 순대국밥집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홍콩반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중에 공실이 생겼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DT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건물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자산의 가치가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에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첫 번째는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공실이 없는 운영을 가능한 수준인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료 수준이 주변에 충분히 평균 대비 괜찮은 수준인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벅스가 나간 후에도 재임대가 충분히 괜찮은 구조인가, 요 세 가지를 조금 유념하시면서 건물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에 단순히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성과 안정성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량임차인의 대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정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스타벅스 건물을 사면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까?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사사하게 나눠본 것 같은데요. 건물이나 상가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또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모두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이렇게 믿으시기보다는 이게 정말 나한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추후 임대 구성을 또 현명하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관련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